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와. 네, 실제 불륜 목적으로 하는 채팅방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혼일 경우에는 결혼 사진이나 아기 사진 있었어요. 네. 애기랑 찍은 사진. 결혼 사진을 내야 인증을 해요. 아, 인증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너도 유부남 유부녀, 나도 유부남 유부녀야지 안전하다라는 이게 인증이죠. 돌싱 같은 경우에는 셀카와 서류, 아마 이혼 서류겠죠. 혹은 아기랑 찍은 사진이나 뭐 인증샷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저한테 다닌 지가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술을 끊는 과정에서 이 불륜 오픈 채팅방에 또 빠지신 거예요. 술을 끊으니까 일상에 자극이 없거든요. 남편분이랑 관계는 너무 안정적이고 그게 분명히 행복하고 좋은 걸 알아요, 이분도. 하지만 자극적인 거를 또 찾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계속 생각이 나요. 여기 들어가서 자극적이고 성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기혼 상태라는 거에서 온 어떤 안정감도 한편으로 인지하면서 이 채팅방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점점 더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들의 채팅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밥만 먹으면 역시 질려. 집밥만 먹으면 역시 네. 질려. 여러분 뭐 상상이 가시죠? 집밥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배우자의 성관계가 뭐 지겹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씁쓸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쉽게 오고 가는 성적 자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문제는 결국에는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반복될수록 내가 나를 좋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존감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우울해요라고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 저 불안감이 너무 심해요, 공황장애 같아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중독이 깔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진짜로 중독에 취약한 사람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TCI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TCI. 기질과 성격 검사인데 기질 중에서도 이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 도전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충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얘기합니다. 이 위험 회피가 낮다라는 거는 뭔가를 도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인내심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중독에 취약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극추가 높고 위험회피가 낮고 인내심이 낮으면 나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뇌를 계속 중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뇌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뇌의 전두엽, 이 앞쪽 뇌거든요. 얘네들이 손상이 되고 있다. 중독자분들의 가족들은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의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앞쪽 뇌. 전두엽. 앞쪽 뇌는 중독이 진행될수록 계속 망가지는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부위가 망가진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뇌가 망가지면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중요한 거는 중독된 뇌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알파파가 나올 때인데 이 앞쪽이 굉장히 녹색이고 일반적인 뇌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의 뇌가 실제로 보니까 저 앞뇌가 이제 퍼렇죠. 30, 25 정도까지 막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알파파가 지금 잘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두엽, 저 앞뇌, 전두엽은 여러분의 충동을 조절하게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폭파 사고가 한번 터져요. 그리고 쇠꼬챙이가 날라와서 머리에 이렇게 박히죠. 사람들은 이 피니어스 게이지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오. 그리고 생명의 지장이 없었어요. 뇌가 간통했는데. 우와. 이 사람의 뇌에서 망가진 부위는 딱 전두엽이었거든요. 야,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피니어스 게이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근면하고 성품이 좋다라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하고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전두엽이 왜 중요한가가 이제 밝혀졌거든요. 젊었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뭔가 상황이 부적절한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앞뇌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어머 속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고 젠틀하고 나이스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참을성이 없어지고 어머 너무 서글픈 얘기다 이거는. 왜 이렇게 노여워하세요? 아니 너무 속상한 얘기잖아요. 나이가 것 드는 같아요. 것도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 뇌가 망가질 쯤에서 내 몸도 같이 망가졌어요. 몸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아, 그러네. 수명이 늘어나고 뇌는 어쩔 수 없이 망가지니까. 근데 내 뇌를 지키는 건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치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친 듯이 뇌가 퇴화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가장 센 게 중독이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냐, 타고난 게 중요하냐 이런 걸 연구를 할 때 쌍생아 연구를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입양된 가정의 어떤 음주 문화나 양육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친부모가 같을 때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심리학자들도 알코올 중독은 특히 다른 중독에 비해서 조금 유난히 좀 심각하고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거든. 네. 그런 이유가 또 특별한 게 있겠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라면서 뭐 이런 식의 술을 많이 권했고 음복 문화도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뭐가 안타깝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기가 너무 쉬운 문화권을 갖고 있는데 중독자가 되면요 그 어느 나라보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늦어지고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이 관대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오늘은 마셔. 야 우리랑 먹는 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오늘은 괜찮아. 아, 맞네. 그리고 아까 중독에 빠지면 앞뇌가 망가진다라고 했죠. 그냥 한 번 폭음을 하면 이 뇌가 확 쪼그라들어요. 이 탈수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가 이제 뇌입니다. 뇌가 이제 평소에 축축하게 있거든요. 척수액에 쌓여가지고. 근데 술이 들어가면 수분기가 쫙 빠져서 확 쪼그라드는데 근데 얘가 다시 자기 사이즈로 돌아가는 42일이 걸려요. 42일? 42일이 걸려요. 42일? 6주가 걸려요. 결국에는 40대부터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단주 기간을 확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열심히 지금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이 도파민입니다. 일단은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우리 아까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학업, 여러분의 업무가 있다면 적어도 목적 할당량을 정해두시고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내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